안녕하십니까. Believe It 프로그래밍 헤드 코치 조시입니다. 오늘은 초급, 중급자 크로스피터들 중에 100% 착각하는 훈련 상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핏을 시작하고 3년 아니면 그 이하로 3개월, 6개월, 1년 아니면 1년 반 정도 훈련하신 분들 중에 이제 DM으로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좀 올바르지 않은 그런 믿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좀 실력이 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게 실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믿음 문제구나. 그거를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믿음은 매일 죽을 듯이 해야 실력이 는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관념은 사실 한국 선수분들 중에서 사실 크로스핏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를 접하면서 뭐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했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야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얻는다 이런 좀 관념이 있죠.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이제 크로스핏에 넣어서 뭐 하루에 2세션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리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 1대1 프로그램으로 문의가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사실 HWPO 프로 같이 좀 엄청나게 볼륨이 많고 강도가 강하고 하루에 2세션씩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있는 문제는 일단 볼륨이랑 강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레벨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는 목표에 어, 목표랑 반영을 했을 때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어, 맞지 않는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크로스핏을 처음에 접하고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열정이 강하고 그리고 중급자 선수로서 이제 나중에 본선 무대까지 가고 싶으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구간에 있는 분들, 특히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신 크로스핏 선수분들 중 매일 정말 죽을 듯이 해야지만 실력이 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크로스핏에서는 볼륨하고 강도 둘 다 중요하지만 두 가지만 갖고 엄청나게 강도와 볼륨을 밀어붙인다면 그러면 부상이 올 수 있고 번아웃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이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재능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와드를 끝나고 바닥에 누워서 정말 허둥지둥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렇지만 이런 와드들 당연히 효과 있고 좋지만 이런 와드들을 하루에 두세 개씩 매일 한다면 그러면은 리커버리에도 엄청나게 지장이 많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정말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크로스핏 선수로서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히려 약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약점들을 조금씩 더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코치님이랑 같이 이렇게 배정받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지금 갖고 있는 템플릿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형을 해서 약점에 맞게 그렇게 와드들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스케일링은 지는 거다. 그 한국 선수분들은 정말 그 작년인가 2025년 통계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선수들이 이번 오픈을 했을 때 약 92%인가 94%인가가 RX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한국 선수분들은 문화가 엄청 다릅니다. 다른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박스에 가면은 사실 한 35에서 한 40에서 거의 5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머님,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RX 오픈해서 RX를 찍는 것보다는 그냥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냥 재밌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한국 선수분들은 오히려 한 25에서 한 35까지 그게 가장 큰 마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핏을 하면서 좀 고강도 운동에서 멋있는 뭐 버터플라이 풀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중량 스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경쟁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사실 스케일링을 정말 많이 좀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사실 스케일링이 나쁜 거는 정말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보자로서 그리고 중급자로서 그리고 어쩔 때는 상급 선수분들도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스케일링이 당연히 필요하고 스케일링이 더 적절하게 잘 될수록 훈련이 더 잘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상식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RX만 너무 푸시를 하다가 나중에 다치거나 아니면 번아웃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와드가 봤을 때 이거를 RX로 하는 것보다 일단 동작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중량인가 아니면은 강도인가 볼륨인가 짐내스틱 능력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좋은 그런 와드 형식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중급자 선수분들 아니면 상급자 선수분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1:1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와드만 하면 다 된다.' 이 관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박스 와드를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다른 실력, 역도, 뭐 스트렝스 아니면 짐내스틱, 카디오 이런 보강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반면 와드만 하고 그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스 와드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더 나은 크로스핏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박스 와드는 사실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쪼끔씩 당연히 기술들을 배우고 쪼끔씩 크로스핏 선수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하지만 박스 와드 하루에 1 시간만 만약에 와드가 1 시간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수업 1 시간 중에서 첫 15 분에서 20 분은 웜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장비들을 설정하고 그러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정작 와드를 하는 거는 사실 15 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 분에서 20분 정도 훈련을 해서 매일 이렇게 더 나은 선수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 운동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약점들에 대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그거에 맞는 이제 액세서리나 아니면은 스킬 세션이나 역도 세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드만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잘한다 그거는 좀 어 쉽지 않은 관점인 것 같아요. 특히 박스 와드는. 그래서 한국 박스들을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드라이브를 하고 다니고 그러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스 와드가 어디서 오냐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 코치님들이 지금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을 쪼끔 스케일해서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닷컴 그 크로스핏 닷컴에 있는 그 어필리에이트 와드를 아마 하실 겁니다. 이 와드들은 사실 박스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에 따라서 만들어진 와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모든 모든 크로스핏 스포츠의 흐름을 봤을 때 박스 와드를 하는 선수들은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어떻게 보면 아주 어 좀 전형적인 그런 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핏을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박스 와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믿음 세 번째고 네 번째 믿음은 이제 'RX가 목표가 아니라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믿음 2랑 정말 비슷한 그런 관점이긴 한데 RX는 사실 영어로 prescrip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약을 받을 때 RX 처방전 이렇게 해서 그 표를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에 이렇게 전향을 한 건데 사실 RX는 이제 한국 선수분들에게 더 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는 RX의 무게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덤벨 같은 거 스네치 아니면 클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 50 파운드, 35 파운드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이앤 같은 경우에 225 파운드, 155 파운드 이렇게 중량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화를 해서 처방이 된 게 아니라 사실 미국 사람들, 특히 좀 그래도 운동을 좀 많이 했던 그런 RX 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평균 체중, 평균 키가 큰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처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전통적인 클래식한 프렌이나 아니면 다이앤이나 DT 이런 와드들을 봤을 때 사실 아시아 선수들에게 이런 중량들이 약간씩 무겁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아시아인으로서 평균 체중이 낮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한국 선수분들이 좀 많이 추구하는 그런 체형이 있죠. 그런 좀 체지방이 낮고 그리고 이렇게 자근자근한 그런 근육들이 많은 그런 선수분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사실 그런 체형을 갖고 RX를 하기에는 좀 퍼포먼스랑 이런 좀 바디 프로필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좀 체형이랑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RX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약점에 맞춘 스케일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와드들도 개인 약점에 맞춰서 만약에 짐내스틱이 약하다면 무조건 체스트 바를 엄청나게 많이 넣는 것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매주 볼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한 세트당 몇 개씩 순환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두고 그렇게 조금씩 프로그레션을 해야 더 빨리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이제 기록이 늘지 않으면 재능이 없다. 이 믿음입니다. 사실 한국 선수분들 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뭐 사실 미국에도 동일합니다. 게임즈를 가기 위해 이제 열심히 훈련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수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거의 매일매일 엄청나게 큰 어 뭐 PR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뭐 정말 한 6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나와 기록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나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봤을 때 '아, 이 선수들은 나보다 크로스핏에 재능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크로스핏 스포츠에 쪼끔의 축복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사실 운동신경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게임즈 레벨에서는 이제 어 상상치도 못한 그런 동작들을 많이 넣고 새로운 동작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속도는 당연히 운동신경이 많을수록 더 좋죠. 하지만 피트니스, 정말 말 그대로 피트니스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그 10 가지 뭐 밸런스, 스피드 아니면 뭐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쪼끔씩 분해를 해서 약점들을 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돌려서 점진적으로 올릴 때, 그럴 때 사실 어떤 선수들은 스트렝스가 더 빨리 올라가는 선수들일 수도 있고 어떤 선수들은 짐내스틱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선천적인 요소도 있고 아니면 전에 어떤 스포츠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가동성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쪼끔씩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운동신경,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선천적으로 나보다 낫다.'라고 할 수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능력들을 다 어느 정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거를 다 잘하는 선수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선천적으로 뭐 특별한 그런 선수들은 있죠. 뭐 티아 클레어 투미 같은 선수들은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크로스핏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좀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와드들을 했을 때 특히 약점이 강한 그런 와드들을 했을 때 '아, 나는 이게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만큼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도 아니면 어떻게 운동을 해도 아니면 어떤 리커버리를 해도 나는 더 잘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갖게 돼 버린다면 그러면은 그 이상 사실 기록이 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창의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기록이 많이 늘 수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이런 믿음은 사실 다른 선수들이 어 다른 선수들에게 많이들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좀 견제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견제하는 선수에게 이렇게 그냥 툭툭 내밀 수 있는 말이죠. 너는 기록이 아니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기록이 안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코치로서 아니면은 그냥 다른 회원으로서도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견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팩트가 아니죠. 팩트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데 그거를 정말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거를 자신에게 이렇게 부과를 해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현실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늘지 않으면은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분해를 해서 오늘은 뭐를 하고 내일은 뭐를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션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당연히 기록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로라는 예전 그리스 전설이 하나 있는데 밀로라는 아이가 이제 씨름이랑 레슬링이랑 이런 것들을 하는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아이로서 그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 황소 그러니까 송아지였을 때 이렇게 어깨에 쥐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냥 점진적으로 하면서 송아지가 이제 정말 소가 되고 엄청나게 무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밀로는 그 황소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만큼 밀로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 점진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실패 없이 그거를 매일 황소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신체적인 진행이 이렇게 프로그레션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엄청 좀 당연하고 단순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사실 1대1 프로그램 아니면 템플릿 프로그램에도 가장 좀 전통적으로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베이스가 되는 게 선형 진행입니다. 그래서 linear progression 어떻게 쪼끔씩 매일 나아질 수 있을까? 어 좀 일찍 파악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기록이 더 빨리 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외에도 뭐 다른 믿음들이 엄청 많죠. 이제 초보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좀 믿음 중에서 '크로스핏을 너무 강하게 하면 다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런 고강도 훈련은 하다가 어 '나중에 정말 다칠 위험이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크로스핏이 뭐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더 부상률이 높나?' 이렇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은 뭐 F1 선수가 경주를 하다가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상 때문에 '나는 F1 안 할래.'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크로스핏 외에도 농구하면서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달리기 아주 단순한 그런 운동을 하면서도 다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강도 그리고 자세, 볼륨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팩터들이 있죠. 그래서 리커버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뭐 식단이 어떠냐 정신력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부상은 개인적으로 다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크로스핏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어쩌다가 다른 회원분이 뭐 바벨을 떨어뜨려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요소들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쪼끔 지혜롭게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훈련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부상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스포츠가 크로스핏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사실 오히려 이제 박스 와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이상으로 이런 지식들 그리고 자세 훈련 이런 것들을 좀 접하기가 많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자 그리고 중급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크로스핏에 대한 열정이 높아질 때 그때가 사실 부상이 가장 많이 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그 이상으로 상급자 아니면 엘리트 선수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어 본인의 몸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쪼끔씩 다 잘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률은 그 이후에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 그 이 커브가 있는데 그 커브에서 이제 비기너 처음에 초보자로 시작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시작을 하겠죠. 그다음에 쪼끔씩
뭐 박스 와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초보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쪼끔씩 이 크로스핏이라는 그런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이 쪼끔씩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intermediate, 그러니까 중급자 정도가 됐을 때, 그때 갑자기 나는 크로스핏에 대해 거의 다 대부분 90% 이상을 나는 정복을 했고 나는 이제 자신감이 높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갔을 때가 사실 부상이 가장 크고 번아웃이 오기가 가장 쉽고, 그리고 사실 그만큼의 자만감이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초보자에서 이제 인터미디엇으로 갔을 때 자신감이 확 올라가고, 거기서 그 자신감을 확 무너뜨리는 부상이 오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은 본선 무대에 갔을 때 꼴찌로 들어오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확 무너뜨리는 그런 이벤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정말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하고 거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무슨 이벤트 때문에 그게 확 무너지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그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그때 '아 나는 크로스핏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지점에 왔을 때가 이제 상급자로서 좀 지혜롭게 정말로 어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쪼끔씩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그 구간입니다. 올라갔다가 어떤 이벤트 때문에 확 떨어졌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 지점에 왔을 때 '아 나는 정말 크로스핏에 대해서 거의 1%도 모르는구나.'라고 그 현실을 자신이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나는 쪼끔씩 그래도 크로스핏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1% 2% 3% 4% 이렇게 쪼금씩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깨알같이 올라가기만 해야지만 상급자가 될 수 있고, 그만큼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만큼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이벤트 없이는 사실 상급자로 가기 엄청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깨알같이 프로그레션이 정말 하루에 1% 아니면 0.5% 아니면 0.01% 이렇게 쪼끔씩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 모든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에도 그렇고 무용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깨알 같은 프로그레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가 많고 뭐 부상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좀 당연히 이렇게 다시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끔씩 더 잘 잡아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상급자로서 쪼금씩 더 빨리 어 상승할 수 있지만, 그거의 차이는 사실 크로스핏 크로스핏 스포츠에서는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프로그램 외에도 이제 뭐 음식, 리커버리, 믿음, 정신력, 그리고 사실 다른 분들하고 관계, 그러니까 가족 관계 아니면 친구들의 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 다 이런 게 잘 맞춰져야 그런 프로그레션이 더 빨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초급에서 중급자 그 지점에서는 사실 프로그래밍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박스 와드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만, 뭐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 아니면은 코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이 지금 어 그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번에 뭐 시그니처 프로그램, 그러니까 초급, 중급, 상급, 그리고 스트렝스 프로그램, 그리고 아니면 오늘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항상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을 위한 박스 와드보다 쪼끔 더 효율적인 저 체계적으로 이제 프로그레션이 잡혀 있는 1 시간 프로그램, 시그니처 60 프로그램, 아니면 인듀런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이록스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카디오가 정말 약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쪼끔 있으면은 다른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이스트 스로우다운 FET 트랙이 있고, 그리고 SSG What's SSG Doing 최상급 선수분 SSG 코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도 한번 관찰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번 연도는 잘 좀 프로그레션을 잘 잡고 좀 많이 개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7일 무료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뭐
이제 계정 생성을 하고 다 영문으로 돼 있어서 조금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사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들어가셔서 네, 계정 생성하시고 피터라는 그 웹사이트 가서 계정 생성하시고 그리고 바로 신용카드 그 정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하셔도 7일 무료 체험이 무조건 들어가고 그리고 결제 그 7일 동안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고 그 무료 체험하시면서 뭐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나는 결제 지금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세팅 들어가서 그 계정 생성하고 신용카드 넣자마자 바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보시고 나중에 결정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피터 메시지로 제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그 메시지로 피터로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1대1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제가 특별히 많이 바쁘긴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정말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더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이고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 See ya.